예, 바로 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공개 최고위원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당 대표님께서 여는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먼저 어제 별세하신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 총리님은 용맹한 민주투사셨고 경륜과 해안의 정치인이셨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굳은 신념,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이어받겠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상황은 위험한 지경입니다. K 부동산 현상으로 불릴 만큼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가진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도 지나친 이익을 거둡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국민, 특히 청년의 노력은 뒤쫓아가지 못합니다. 서울의 강남 서초동 집값은 해가 갈수록 치솟습니다. 앉아서 남들이 100년을 모아도 못 벌 돈을 몇 년 만에 챙깁니다. 불로소득 구조가 커질수록 불법과 편법의 유혹은 함께 자랍니다. 지방의 경우 거래가 멈춰섰습니다. 집을 내놔도 나가지 않고 오히려 빈집이 늘어갑니다. 지방 축소를 넘어 지방 소멸의 위기를 상징합니다. 무주택자의 처지는 더 힘듭니다. 성실히 저축하며 전월세로 사는 서민과 청년은 좀처럼 희망을 찾지 못합니다. 과거 부모 세대만큼 많이 벌더라도 주거비 부담 때문에 쓸 돈은 부족하고 주거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부동산 부자가 아닌 청년들은 고소득, 저자산 세대가 됩니다. 부동산 격차가 신분의 격차가 되는 21세기 골품제가 청년의 비상을 가로막습니다. 부모 부동산이 자녀의 신분이 되는 부동산 계급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 순자산 불평등을 보여주는 순자산 진위 계수는 2017년 0.584에서 2025년 0.625로 뛰어 역대 최고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5월 9일 다주택 양도세 증가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대통령님은 특히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혼돈을 시장의 문제, 과도기 상황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바로 주거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토지는 사유재이면서도 공공재입니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둥지여야 합니다. 주거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시장의 탐욕에만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공급 확대, 시장 활성화, 천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공공부지는 공공을 위해 쓰는 게 너무도 당연합니다. 용산공원 등과 같은 서울과 수도권 핵심 공공부지가 대상입니다. 청년 공공주택, 고품질 공공주택을 확대 공급해야 합니다. 토지 공개념이 법전에나 있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토지 공개념 3법, 즉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개발 이익 환수제 관련 법안을 오늘날 대한민국에 맞게 재개정하겠습니다. 택지는 소수가 독식하지 못하게 하고 개발 이익, 초과 이익을 환수해 공공주택과 주거 안전망 확충에 써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세상은 명료합니다. 땅 부자가 사회적 특수계급이 돼서는 안 됩니다. 노력의 가치를 비웃는 부동산 신화는 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국 당대표님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원내대표 서왕길입니다. 지난 2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은 매우 전격적인 것이어서 양당 모두 이제 논의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논의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으로 통합은 당의 정치적 DNA를 보존, 확대하는 가치연합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설정하고 당대표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 총장의 본심과 관계없이 이 언급은 당명 고수 의견과 함께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통합 논의 시작도 전에 이러한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이 가진 70년의 유구한 역사와 그 안에 깃든 다양한 가치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어야 합니다. 시스템 에러를 불러일으키는 DNA를 제거하고 새로운 혁신의 DNA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어야 합니다. 정치개혁과 개헌, 토지공개념 실현을 포함한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분명히 하여 국민께 새로운 정치와 행복이 권리가 되는 사회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통합 논의는 출발선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 조국혁신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킬 것입니다. 검찰 독재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법치주의가 권력의 도구가 아닌 시민의 방패가 되는 사법개혁의 길을 끝까지 열겠습니다. 민의를 왜곡하는 낡은 정치의 틀을 깨고 주권자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는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망치를 들겠습니다. 토지공개념 등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향한 노선을 묵묵히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DNA가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더 거대하게 증폭될 수 있는 길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께 희망을 제시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왕진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장식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신장식입니다. 다시 한번 이해찬 전 총리님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끝났습니다.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장 대표의 단식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몇 가지 기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첫째, 국민 무관심의 기록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이토록 국민들께 철저히 외면받은 적이 있습니까? 국민들은 단식의 이유조차 관심이 없었고 오직 한동훈 씨가 오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구경거리만 남았습니다. 명분이 없으니 비장함도 감동도 없었습니다. 둘째, 국민의힘 반헌정 정당 인증의 기록입니다. 탄핵 2호가 감옥에 간 지 얼마나 됐다고 탄핵 1호를 불러내고 이를 명분 삼아 단식을 중단합니까? 이쯤 되면 장 대표의 단식은 탄핵 원조에게 기사자귀를 받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단식을 통해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정당이자 박어게인 정당임을 인증했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니 많이 했던 논란도 우스워졌습니다. 국힘에게 탄핵의 강은 건너야 할 대상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임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국힘은 스스로 탄핵 숭배 반헌정 정당임을 인증했습니다. 장 대표는 아무쪼록 조속히 기운 차리고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장 대표의 탄핵 1호 기사 자의식 때문에 늦어진 통일교 신천지 등 정교유착 특검, 자본시장 개혁, 각종 민생 법안 등 산적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들불 같은 국민의 탄식을 예언했지만 지금 들불처럼 번지는 것은 코스피 5천 돌파에 환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절대 코스피 5천을 달성할 수 없다고 저주를 퍼붓던 장 대표와 국힘 정치인들의 발언이 SNS에서
들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는 저절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극우 보수 정치 세력들의 낡고 협소하며 사악하기까지 한 경제관을 진압하고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국민들께서 정책의 효능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자본시장을 정상화, 선진화하고 부동산 중심의 자산 투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강력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 중복 상장 금지와 더불어 주가지수 상승 이후로 미뤄둔 금투세 도입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토지 공개념 도입,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과감한 부동산 시장 개혁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머니무브, 즉 부동산 시장에 묻혀있는 자본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식시장 활성화가 기업과 가게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낡고 무능한 극우 보수 집단의 저주를 뒤로하고 코스피 5천을 넘어 6천, 7천으로 가는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대개혁,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주식시장의 화랑이 민생경제의 온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신장식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개 최고위원은 마지막 발언입니다. 정춘생 최고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님의 가르침대로 정치개혁 이루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님은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특히 공직자가 취해야 할 덕목으로 퍼블릭 마인드와 진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의 삼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저의 정치 활동의 모토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 정개특위 회의가 열립니다. 이해찬 대표님의 가르침대로 진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으로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개혁의 과제는 양당 독점을 깨고 비례성과 다양성, 대표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는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투표율 50.9%로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9.3%나 하락했습니다. 특히 광주 37.7%, 대구 43.2%로 특정 정당의 일당 독점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극히 저조했습니다. 반면 무투표 당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의원 483명, 기초단체장 6명, 총 489명은 유권자의 투표도 없이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거대 양당의 독점 형상도 더욱 강화되어 광역의회의 98.8%, 기초의회의 94.4%를 거대 양당이 차지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는 대표성과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제도적 질서 속에서 더욱 강화됐습니다. 소수의 지배 속에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지방자치는 죽어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쟁취한 지방자치가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첫째, 양당 독점 구조를 강화하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 5인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합시다. 둘째,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합시다. 자치단체장의 대표성을 높이고 연합정치의 가능성도 열어줘야 합니다. 셋째,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최소 20%로 확대합시다. 넷째,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합시다. 공천이 곧 당선인 제도는 선거라 할 수 없습니다.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이 찬성했을 때 당선이 인정되도록 합시다. 다섯째, 공천 황금 비리 완전히 근절합시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개혁진보 사당은 오늘 동공천 방지법을 공동 발의할 예정입니다.
해당 당사자의 필선거권을 20년간 박탈하고 재선거 시 해당 정당의 후보 추천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소속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의 5%를 회수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그 내용입니다. 정개특위 18명의 위원 중 비교섭단체 소속은 제가 유일합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의 정치개혁의 염원을 담아내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의 의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춘승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조국혁신당 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님께서 사망하신 비보를 접하고 오늘 최고위원 전에 잠시 일어서 좀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예, 바로 해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공개 최고위원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당 대표님께서 여는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먼저 어제 별세하신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 총리님은 용맹한 민주투사셨고 경륜과 해안의 정치인이셨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굳은 신념,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이어받겠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상황은 위험한 지경입니다. K 부동산 현상으로 불릴 만큼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가진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도 지나친 이익을 거둡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국민, 특히 청년의 노력은 뒤쫓아가지 못합니다. 서울의 강남 서초동 집값은 해가 갈수록 치솟습니다. 앉아서 남들이 100년을 모아도 못 벌 돈을 몇 년 만에 챙깁니다. 불로소득 구조가 커질수록 불법과 편법의 유혹은 함께 자랍니다. 지방의 경우 거래가 멈춰섰습니다. 집을 내놔도 나가지 않고 오히려 빈집이 늘어갑니다. 지방 축소를 넘어 지방 소멸의 위기를 상징합니다. 무주택자의 처지는 더 힘듭니다. 성실히 저축하며 전월세로 사는 서민과 청년은 좀처럼 희망을 찾지 못합니다. 과거 부모 세대만큼 많이 벌더라도 주거비 부담 때문에 쓸 돈은 부족하고 주거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부동산 부자가 아닌 청년들은 고소득, 저자산 세대가 됩니다. 부동산 격차가 신분의 격차가 되는 21세기 골품제가 청년의 비상을 가로막습니다. 부모 부동산이 자녀의 신분이 되는 부동산 계급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 순자산 불평등을 보여주는 순자산 진위 계수는 2017년 0.584에서 2025년 0.625로 뛰어 역대 최고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5월 9일 다주택 양도세 증가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대통령님은 특히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혼돈을 시장의 문제,
과도기 상황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바로 주거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토지는 사유재이면서도 공공재입니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둥지여야 합니다. 주거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시장의 탐욕에만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공급 확대, 시장 활성화, 천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공공부지는 공공을 위해 쓰는 게 너무도 당연합니다. 용산공원 등과 같은 서울과 수도권 핵심 공공부지가 대상입니다. 청년 공공주택, 고품질 공공주택을 확대 공급해야 합니다. 토지 공개념이 법전에나 있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토지 공개념 3법, 즉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개발 이익 환수제 관련 법안을 오늘날 대한민국에 맞게 재개정하겠습니다. 택지는 소수가 독식하지 못하게 하고 개발 이익, 초과 이익을 환수해 공공주택과 주거 안전망 확충에 써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세상은 명료합니다. 땅 부자가 사회적 특수계급이 돼서는 안 됩니다. 노력의 가치를 비웃는 부동산 신화는 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국 당대표님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원내대표 서왕길입니다. 지난 2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은 매우 전격적인 것이어서 양당 모두 이제 논의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논의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으로 통합은 당의 정치적 DNA를 보존, 확대하는 가치연합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설정하고 당대표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 총장의 본심과 관계없이 이 언급은 당명 고수 의견과 함께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통합 논의 시작도 전에 이러한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이 가진 70년의 유구한 역사와 그 안에 깃든 다양한 가치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어야 합니다. 시스템 에러를 불러일으키는 DNA를 제거하고 새로운 혁신의 DNA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어야 합니다. 정치개혁과 개헌, 토지공개념 실현을 포함한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분명히 하여 국민께 새로운 정치와 행복이 권리가 되는 사회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통합 논의는 출발선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 조국혁신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킬 것입니다. 검찰 독재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법치주의가 권력의 도구가 아닌 시민의 방패가 되는 사법개혁의 길을 끝까지 열겠습니다. 민의를 왜곡하는 낡은 정치의 틀을 깨고 주권자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는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망치를 들겠습니다. 토지공개념 등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향한 노선을 묵묵히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DNA가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더 거대하게 증폭될 수 있는 길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께 희망을 제시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왕진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장식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신장식입니다. 다시 한번 이해찬 전 총리님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끝났습니다.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장 대표의 단식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몇 가지 기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첫째, 국민
무관심의 기록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이토록 국민들께 철저히 외면받은 적이 있습니까? 국민들은 단식의 이유조차 관심이 없었고 오직 한동훈 씨가 오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구경거리만 남았습니다. 명분이 없으니 비장함도 감동도 없었습니다. 둘째, 국민의힘 반헌정 정당 인증의 기록입니다. 탄핵 2호가 감옥에 간 지 얼마나 됐다고 탄핵 1호를 불러내고 이를 명분 삼아 단식을 중단합니까? 이쯤 되면 장 대표의 단식은 탄핵 원조에게 기사자귀를 받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단식을 통해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정당이자 박어게인 정당임을 인증했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니 많이 했던 논란도 우스워졌습니다. 국힘에게 탄핵의 강은 건너야 할 대상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임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국힘은 스스로 탄핵 숭배 반헌정 정당임을 인증했습니다. 장 대표는 아무쪼록 조속히 기운 차리고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장 대표의 탄핵 1호 기사 자의식 때문에 늦어진 통일교 신천지 등 정교유착 특검, 자본시장 개혁, 각종 민생 법안 등 산적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시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들불 같은 국민의 탄식을 예언했지만 지금 들불처럼 번지는 것은 코스피 5000 돌파에 환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절대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수 없다고 저주를 퍼붓던 장 대표와 국힘 정치인들의 발언이 SNS에서 들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는 저절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극우 보수 정치 세력들의 낡고 협소하며 사악하기까지 한 경제관을 진압하고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국민들께서 정책의 효능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자본시장을 정상화, 선진화하고 부동산 중심의 자산 투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강력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 중복 상장 금지와 더불어 주가지수 상승 이후로 미뤄둔 금투세 도입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토지공개념 도입,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과감한 부동산 시장 개혁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머니무브, 즉 부동산 시장에 묻혀있는 자본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식시장 활성화가 기업과 가게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낡고 무능한 극우 보수 집단의 저주를 뒤로하고 코스피 5000을 넘어 6000, 7000으로 가는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대개혁,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주식시장의 화랑이 민생경제의 온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신장식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개 최고위원은 마지막 발언입니다. 정춘생 최고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님의 가르침대로 정치개혁 이루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님은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특히 공직자가 취해야 할 덕목으로 퍼블릭 마인드와 진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의 삼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저의 정치 활동의 모토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 정개특위 회의가 열립니다. 이해찬 대표님의 가르침대로 진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으로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개혁의 과제는 양당 독점을 깨고 비례성과 다양성, 대표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는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투표율 50.9%로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9.3%나 하락했습니다. 특히 광주 37.7%, 대구 43.2%로 특정 정당의 일당 독점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극히 저조했습니다. 반면 무투표 당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의원 483명, 기초단체장 6명, 총 489명은 유권자의 투표도 없이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거대 양당의 독점 형상도 더욱 강화되어 광역의회의 98.8%, 기초의회의 94.4%를 거대 양당이 차지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는 대표성과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제도적 질서 속에서 더욱 강화됐습니다. 소수의 지배 속에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지방자치는 죽어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쟁취한 지방자치가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첫째, 양당 독점 구조를 강화하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 5인 중대 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합시다. 둘째,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합시다. 자치단체장의 대표성을 높이고 연합정치의 가능성도 열어줘야 합니다. 셋째,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최소 20%로 확대합시다. 넷째,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합시다. 공천이 곧 당선인 제도는 선거라 할 수 없습니다.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이 찬성했을 때 당선이 인정되도록 합시다. 다섯째, 공천 황금 비리 완전히 근절합시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개혁진보 사당은 오늘 동공천 방지법을 공동 발의할 예정입니다. 해당 당사자의 필선거권을 20년간 박탈하고 재선거 시 해당 정당의 후보 추천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소속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의 5%를 회수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그 내용입니다. 정개특위 18명의 위원 중 비교섭단체 소속은 제가 유일합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사당의 정치개혁의 염원을 담아내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의 의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춘승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조국혁신당 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님께서 사망하신 비보를 접하고 오늘 최고위원 전에 잠시 일어서 좀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예, 바로 해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공개 최고위원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당 대표님께서 여는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먼저 어제 별세하신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 총리님은 용맹한 민주투사셨고 경륜과 해안의 정치인이셨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굳은 신념,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이어받겠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상황은 위험한 지경입니다. K 부동산 현상으로 불릴 만큼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가진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도 지나친 이익을 거둡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국민, 특히 청년의 노력은 뒤쫓아가지 못합니다. 서울의 강남 서초동 집값은 해가 갈수록 치솟습니다. 앉아서 남들이 100년을 모아도 못 벌 돈을 몇 년 만에 챙깁니다. 불로소득 구조가 커질수록 불법과 편법의 유혹은 함께 자랍니다. 지방의 경우 거래가 멈춰섰습니다. 집을 내놔도 나가지 않고 오히려 빈집이 늘어갑니다.
지방 축소를 넘어 지방 소멸의 위기를 상징합니다. 무주택자의 처지는 더 힘듭니다. 성실히 저축하며 전월세로 사는 서민과 청년은 좀처럼 희망을 찾지 못합니다. 과거 부모 세대만큼 많이 벌더라도 주거비 부담 때문에 쓸 돈은 부족하고 주거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부동산 부자가 아닌 청년들은 고소득, 저자산 세대가 됩니다. 부동산 격차가 신분의 격차가 되는 21세기 골품제가 청년의 비상을 가로막습니다. 부모 부동산이 자녀의 신분이 되는 부동산 계급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 순자산 불평등을 보여주는 순자산 진위 계수는 2017년 0.584에서 2025년 0.625로 뛰어 역대 최고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5월 9일 다주택 양도세 증가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대통령님은 특히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혼돈을 시장의 문제, 과도기 상황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바로 주거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토지는 사유재이면서도 공공재입니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둥지여야 합니다. 주거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시장의 탐욕에만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공급 확대, 시장 활성화, 천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공공부지는 공공을 위해 쓰는 게 너무도 당연합니다. 용산공원 등과 같은 서울과 수도권 핵심 공공부지가 대상입니다. 청년 공공주택, 고품질 공공주택을 확대 공급해야 합니다. 토지 공개념이 법전에나 있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토지 공개념 3법, 즉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개발 이익 환수제 관련 법안을 오늘날 대한민국에 맞게 재개정하겠습니다. 택지는 소수가 독식하지 못하게 하고 개발 이익, 초과 이익을 환수해 공공주택과 주거 안전망 확충에 써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세상은 명료합니다. 땅 부자가 사회적 특수계급이 돼서는 안 됩니다. 노력의 가치를 비웃는 부동산 신화는 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국 당대표님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원내대표 서왕길입니다. 지난 2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은 매우 전격적인 것이어서 양당 모두 이제 논의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논의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으로 통합은 당의 정치적 DNA를 보존, 확대하는 가치연합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설정하고 당대표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 총장의 본심과 관계없이 이 언급은 당명 고수 의견과 함께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통합 논의 시작도 전에 이러한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이 가진 70년의 유구한 역사와 그 안에 깃든 다양한 가치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어야 합니다. 시스템 에러를 불러일으키는 DNA를 제거하고
새로운 혁신의 DNA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어야 합니다. 정치개혁과 개헌, 토지공개념 실현을 포함한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분명히 하여 국민께 새로운 정치와 행복이 권리가 되는 사회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통합 논의는 출발선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 조국혁신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킬 것입니다. 검찰 독재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법치주의가 권력의 도구가 아닌 시민의 방패가 되는 사법개혁의 길을 끝까지 열겠습니다. 민의를 왜곡하는 낡은 정치의 틀을 깨고 주권자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는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망치를 들겠습니다. 토지공개념 등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향한 노선을 묵묵히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DNA가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더 거대하게 증폭될 수 있는 길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께 희망을 제시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영준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장식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신장식입니다. 다시 한번 이해찬 전 총리님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끝났습니다.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장 대표의 단식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몇 가지 기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첫째, 국민 무관심의 기록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이토록 국민들께 철저히 외면받은 적이 있습니까? 국민들은 단식의 이유조차 관심이 없었고 오직 한동훈 씨가 오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구경거리만 남았습니다. 명분이 없으니 비장함도 감동도 없었습니다. 둘째, 국민의힘 반헌정 정당 인증의 기록입니다. 탄핵 2호가 감옥에 간 지 얼마나 됐다고 탄핵 1호를 불러내고 이를 명분 삼아 단식을 중단합니까? 이쯤 되면 장 대표의 단식은 탄핵 원조에게 기사자귀를 받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단식을 통해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정당이자 박어게인 정당임을 인증했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니 많이 했던 논란도 우스워졌습니다. 국힘에게 탄핵의 강은 건너야 할 대상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임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국힘은 스스로 탄핵 숭배 반헌정 정당임을 인증했습니다. 장 대표는 아무쪼록 조속히 기운 차리고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장 대표의 탄핵 1호 기사 자의식 때문에 늦어진 통일교 신천지 등 정교유착 특검, 자본시장 개혁, 각종 민생 법안 등 산적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들불 같은 국민의 탄식을 예언했지만 지금 들불처럼 번지는 것은 코스피 5천 돌파에 환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절대 코스피 5천을 달성할 수 없다고 저주를 퍼붓던 장 대표와 국힘 정치인들의 발언이 SNS에서 들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는 저절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극우 보수 정치 세력들의 낡고 협소하며 사악하기까지 한 경제관을 진압하고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국민들께서 정책의 효능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자본시장을 정상화, 선진화하고 부동산 중심의 자산 투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강력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 중복 상장 금지와 더불어 주가지수 상승 이후로 미뤄둔 금투세 도입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토지공개념 도입,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과감한 부동산 시장 개혁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머니 무브, 즉 부동산 시장에 묻혀있는 자본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식시장 활성화가 기업과 가게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낡고 무능한 극우 보수 집단의 저주를 뒤로하고 코스피 5천을 넘어 6천, 7천으로 가는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대개혁,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주식시장의 화랑이
민생경제 온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신장식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개 최고위원은 마지막 발언입니다. 정춘생 최고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님의 가르침대로 정치개혁 이루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님은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특히 공직자가 취해야 할 덕목으로 퍼블릭 마인드와 진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의 삼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저의 정치 활동의 모토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 정개특위 회의가 열립니다. 이해찬 대표님의 가르침대로 진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으로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개혁의 과제는 양당 독점을 깨고 비례성과 다양성, 대표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는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투표율 50.9%로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9.3%나 하락했습니다. 특히 광주 37.7%, 대구 43.2%로 특정 정당의 일당 독점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극히 저조했습니다. 반면 무투표 당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의원 483명, 기초단체장 6명, 총 489명은 유권자의 투표도 없이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거대 양당의 독점 형상도 더욱 강화되어 광역의회의 98.8%, 기초의회의 94.4%를 거대 양당이 차지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는 대표성과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제도적 질서 속에서 더욱 강화됐습니다. 소수의 지배 속에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지방자치는 죽어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쟁취한 지방자치가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첫째, 양당 독점 구조를 강화하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 5인 중대 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합시다. 둘째,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합시다. 자치단체장의 대표성을 높이고 연합정치의 가능성도 열어줘야 합니다. 셋째,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최소 20%로 확대합시다. 넷째,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합시다. 공천이 곧 당선인 제도는 선거라 할 수 없습니다.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이 찬성했을 때 당선이 인정되도록 합시다. 다섯째, 공천 황금 비리 완전히 근절합시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개혁진보 사당은 오늘 동공천 방지법을 공동 발의할 예정입니다. 해당 당사자의 필선거권을 20년간 박탈하고 재선거 시 해당 정당의 후보 추천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소속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의 5%를 회수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그 내용입니다. 정개특위 18명의 위원 중 비교섭단체 소속은 제가 유일합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사당의 정치개혁의 염원을 담아내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의 의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춘생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조국혁신당 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님께서 사망하신 비보를 접하고 오늘 최고위원 전에 잠시 일어서 좀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예, 바로 해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공개 최고위원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당 대표님께서 여는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먼저 어제 별세하신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 총리님은 용맹한 민주투사셨고 경륜과 해안의 정치인이셨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굳은 신념,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이어받겠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상황은 위험한 지경입니다. K 부동산 현상으로 불릴 만큼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가진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도 지나친 이익을 거둡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국민, 특히 청년의 노력은 뒤쫓아가지 못합니다. 서울의 강남 서초동 집값은 해가 갈수록 치솟습니다. 앉아서 남들이 100년을 모아도 못 벌 돈을 몇 년 만에 챙깁니다. 불로소득 구조가 커질수록 불법과 편법의 유혹은 함께 자랍니다. 지방의 경우 거래가 멈춰섰습니다. 집을 내놔도 나가지 않고 오히려 빈집이 늘어갑니다. 지방 축소를 넘어 지방 소멸의 위기를 상징합니다. 무주택자의 처지는 더 힘듭니다. 성실히 저축하며 전월세로 사는 서민과 청년은 좀처럼 희망을 찾지 못합니다. 과거 부모 세대만큼 많이 벌더라도 주거비 부담 때문에 쓸 돈은 부족하고 주거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부동산 부자가 아닌 청년들은 고소득, 저자산 세대가 됩니다. 부동산 격차가 신분의 격차가 되는 21세기 골품제가 청년의 비상을 가로막습니다. 부모 부동산이 자녀의 신분이 되는 부동산 계급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 순자산 불평등을 보여주는 순자산 진위 계수는 2017년 0.584에서 2025년 0.625로 뛰어 역대 최고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5월 9일 다주택 양도세 증가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대통령님은 특히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혼돈을 시장의 문제, 과도기 상황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바로 주거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토지는 사유재이면서도 공공재입니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둥지여야 합니다. 주거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시장의 탐욕에만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공급 확대, 시장 활성화, 천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공공부지는 공공을 위해 쓰는 게 너무도 당연합니다. 용산공원 등과 같은 서울과 수도권 핵심 공공부지가 대상입니다. 청년 공공주택, 고품질 공공주택을 확대 공급해야 합니다. 토지 공개념이 법전에나 있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토지 공개념 3법, 즉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개발 이익 환수제 관련 법안을 오늘날 대한민국에 맞게 재개정하겠습니다. 택지는 소수가 독식하지 못하게 하고 개발 이익, 초과 이익을 환수해 공공주택과 주거 안전망 확충에 써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세상은 명료합니다. 땅 부자가 사회적 특수계급이 돼서는 안 됩니다. 노력의 가치를 비웃는 부동산 신화는 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국 당대표님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원내대표 서왕길입니다. 지난 2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은 매우 전격적인 것이어서 양당 모두 이제 논의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논의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으로 통합은 당의 정치적 DNA를 보존, 확대하는 가치연합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설정하고 당대표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 총장의 본심과 관계없이 이 언급은 당명 고수 의견과 함께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통합 논의 시작도 전에 이러한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이 가진 70년의 유구한 역사와 그 안에 깃든 다양한 가치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어야 합니다. 시스템 에러를 불러일으키는 DNA를 제거하고 새로운 혁신의 DNA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어야 합니다. 정치개혁과 개헌, 토지공개념 실현을 포함한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분명히 하여 국민께 새로운 정치와 행복이 권리가 되는 사회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통합 논의는 출발선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 조국혁신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킬 것입니다. 검찰 독재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법치주의가 권력의 도구가 아닌 시민의 방패가 되는 사법개혁의 길을 끝까지 열겠습니다. 민의를 왜곡하는 낡은 정치의 틀을 깨고 주권자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는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망치를 들겠습니다. 토지공개념 등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향한 노선을 묵묵히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DNA가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더 거대하게 증폭될 수 있는 길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께 희망을 제시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왕진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장식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신장식입니다. 다시 한번 이해찬 전 총리님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끝났습니다.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장 대표의 단식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몇 가지 기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첫째, 국민 무관심의 기록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이토록 국민들께 철저히 외면받은 적이 있습니까? 국민들은 단식의 이유조차 관심이 없었고 오직 한동훈 씨가 오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구경거리만 남았습니다. 명분이 없으니 비장함도 감동도 없었습니다. 둘째, 국민의힘 반헌정 정당 인증의 기록입니다. 탄핵 2호가 감옥에 간 지 얼마나 됐다고 탄핵 1호를 불러내고 이를 명분 삼아 단식을 중단합니까? 이쯤 되면 장 대표의 단식은 탄핵 원조에게 기사자귀를 받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단식을 통해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정당이자 박어게인 정당임을 인증했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니 많이 했던 논란도 우스워졌습니다. 국힘에게 탄핵의 강은 건너야 할 대상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임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국힘은 스스로 탄핵 숭배 반헌정 정당임을 인증했습니다. 장 대표는 아무쪼록 조속히 기운 차리고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장 대표의 탄핵 1호 기사 자규식 때문에 늦어진 통일교 신천지 등 정교유착 특검, 자본시장 개혁, 각종 민생 법안 등 산적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들불 같은 국민의 탄식을 예언했지만 지금 들불처럼 번지는 것은 코스피 5천 돌파에 환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절대 코스피 5천을 달성할 수 없다고 저주를 퍼붓던 장 대표와 국힘 정치인들의 발언이 SNS에서
들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는 저절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극우 보수 정치 세력들의 낡고 협소하며 사악하기까지 한 경제관을 진압하고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국민들께서 정책의 효능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자본시장을 정상화, 선진화하고 부동산 중심의 자산 투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강력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 중복 상장 금지와 더불어 주가지수 상승 이후로 미뤄둔 금투세 도입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토지공개념 도입,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과감한 부동산 시장 개혁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머니무브, 즉 부동산 시장에 묻혀있는 자본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식시장 활성화가 기업과 가게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낡고 무능한 극우 보수 집단의 저주를 뒤로하고 코스피 5천을 넘어 6천, 7천으로 가는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대개혁,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주식시장의 화랑이 민생경제의 온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신장식 최고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개 최고위원은 마지막 발언입니다. 정춘생 최고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님의 가르침대로 정치개혁 이루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님은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특히 공직자가 취해야 할 덕목으로 퍼블릭 마인드와 진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의 삼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저의 정치 활동의 모토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 정개특위 회의가 열립니다. 이해찬 대표님의 가르침대로 진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으로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개혁의 과제는 양당 독점을 깨고 비례성과 다양성, 대표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는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투표율 50.9%로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9.3%나 하락했습니다. 특히 광주 37.7%, 대구 43.2%로 특정 정당의 일당 독점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극히 저조했습니다. 반면 무투표 당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의원 483명, 기초단체장 6명, 총 489명은 유권자의 투표도 없이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거대 양당의 독점 형상도 더욱 강화되어 광역의회의 98.8%, 기초의회의 94.4%를 거대 양당이 차지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는 대표성과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제도적 질서 속에서 더욱 강화됐습니다. 소수의 지배 속에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지방자치는 죽어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쟁취한 지방자치가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첫째, 양당 독점 구조를 강화하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 5인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합시다. 둘째,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합시다. 자치단체장의 대표성을 높이고 연합정치의 가능성도 열어줘야 합니다. 셋째,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최소 20%로 확대합시다. 넷째,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합시다. 공천이 곧 당선인 제도는 선거라 할 수 없습니다.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이 찬성했을 때 당선이 인정되도록 합시다. 다섯째, 공천 황금 비리 완전히 근절합시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개혁진보 사당은 오늘 동공천 방지법을 공동 발의할 예정입니다.
해당 당사자의 필선거권을 20년간 박탈하고 재선거 시 해당 정당의 후보 추천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소속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의 5%를 회수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그 내용입니다. 정개특위 18명의 위원 중 비교섭단체 소속은 제가 유일합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의 정치개혁의 염원을 담아내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의 의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춘승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조국혁신당 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님께서 사망하신 비보를 접하고 오늘 최고위원 전에 잠시 일어서 좀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예, 바로 해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공개 최고위원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당 대표님께서 여는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먼저 어제 별세하신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 총리님은 용맹한 민주투사셨고 경륜과 해안의 정치인이셨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굳은 신념,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이어받겠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상황은 위험한 지경입니다. K 부동산 현상으로 불릴 만큼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가진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도 지나친 이익을 거둡니다. 성실하게 땀을